저는 오늘 좀 생뚱맞은 그런 제목을 가져왔죠. CEO가 AI 코딩을 알아야 AI를 제대로 도입한다.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게, 그러면 AI 코딩을 모르면 AI를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 뭐 알파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알파고 충격 2016년 있었죠. 그다음에 뭐 스카이넷, 엑스마키나, 그다음에 그죠? 아이로봇.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작년에 GPT-3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뭐 AI가 이제는 뭐 글도 쓰고 이해하기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이제 비즈니스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뭔가 좀 여기에 한번 참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비즈니스 월드에서는 AI를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죠. AI는 뭐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나랑 무슨 관계, 내 비즈니스 무슨 관계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AI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손정희 씨죠. 손정희 씨는 이제, 문 대통령한테 뭐, 첫째도 AI, 둘째도 AI, 뭐, 셋째도 AI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유명해지고, 128조의 비전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30년 내에 신발 속의 칩이 인간보다 똑똑해진다. 이런 얘기. AI가 인간을 초월한다. 슈퍼 인텔리전스가 인류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30년 안에 AI가 인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AI IQ는 30년 후에 많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손정희 씨가 비전 펀드에서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분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사실 인공지능 말이 여러분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이 말은 1956년부터 쓰인 말이에요. 1956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6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60년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6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 있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195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두 번의 겨울이 있었습니다. AI 첫 번째 겨울이 있었고 7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에 AI 두 번째 겨울이 있었고, 이제야 비로소 AI를 좀 많이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AI 겨울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AI 겨울이라는 게. AI 겨울이라고 하는 뜻은 아무도 AI를 연구하지 않고, 아무도 AI 연구자들한테 펀딩을 안 해주고, 아무도 AI에 대한 전공을 한 사람을 써주지 않고, 직업을 뭐 주지 않고, 채용하지 않고, 그런 시절이 두 번씩이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AI를 생각하기 전에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AI의 겨울이 있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AI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과 우리 비즈니스 월드에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만든 생각을 하고 지능이 있는 기계 정도로,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실 AI를 접근하는 방법은 인간의 지능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것처럼 AI를 여러 가지 갈래로 접근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규칙, 사람의 지식은 규칙이나 룰이나 이런 게 의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지식은. 그래서 머리가 뭐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뭐가 아프면 너는 무슨 병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의학 진단 시스템에서 그게 많이 썼던 그런 거죠. 이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1990년,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정말 인구에 해제되던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걸 모르면 완전히 바보 취급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연결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그 룰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현상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어떤 알고리즘에다가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그것이 하나의 뭔가 모델이 만들어져서 이 모델이 우리가 필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요새 얘기하는 딥러닝의 골자가 바로 연결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기호주의의 단점은 뭐냐면 이 룰이라고 하는 거,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파서 그래서 당신은 무슨 병이요 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상 그 많은 룰을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룰은 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 룰을 업데이트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엑스퍼트 시스템이 지금은 잘 안 쓰이죠. 이 연결주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요새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 이거를 처리하는 그런 GPU,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기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룰에 의해서 당신은 무슨 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 맞는 거잖아요. 뭐 100% 이렇게 그 룰을 따라가가지고 결과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에러가 있다라고, 에러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는 서로 이렇게 양쪽의 극단에 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이 사진을 학습을 해서 이게 고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왜 이거를 고양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 이거죠.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큰 단점인데, 이 룰에 대한 룰 엔진에 의한 추론 시스템은 룰을 나열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당신한테 론을 해주는 론 시스템이라고 하면 론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 왜 없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이걸 론을 못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론 디시전 메이킹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를 통합하는 그런 노력. 한 분야에서는 룰을 쓰고 또 한 분야에서는 뭐 데이터에 의한 학습을 쓰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인공지능의 결이 왔는가? 왜 아무도 인공지능이라는 이 이슈를 이 토픽을 공부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의 돈을 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 인간의 그 뉴런, 이게 촉각에 있는 거예요. 이게 뉴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각이나 뭐 촉각이라든가 또는 이 청각이라든가 이 감각기관에 있는 세포가 뉴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럴 네트워크는 이 감각기관을 흉내낸 거예요. 이걸 이제 수학적인 모사를 통해서 만들어준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뇌를 모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거는 AI가 이 사람의 뇌를 거의 유사하게 모사를 해서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아니냐?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촉각에 있는 그런
신경세포를 말하는 거고, 현재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이 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그런 촉각에 근간한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사진을 보고 얘가 뭐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이 시각적인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죠. 우리가 약간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게 1958년에 1956년에 이제 컨퍼런스 AI 컨퍼런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컨퍼런스라는 말이 생겼고 사이먼하고 뉴얼이라는 그런 그 AI 학자들가 10년 내 디지털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65년에 사이먼 이라고 위에 있는 요 사이먼이죠. 20년 내에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65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67년에 마빈 미니스키 이 사람은 굉장히 AI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 세계의 AI를 만드는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3년에서 8년 안에 우리는 평균 정도의 인간지능을 가지는 기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랑 비슷하죠? 예, 우리가 뭘 연상하게 되면 30년 후에 앞으로 슈퍼 인텔리전스가 생긴다고 하는 손정희 씨하고 얘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정도 차이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는 뭐냐면 58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58년은 아직도 컴퓨터라는 게 이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시대였고 70년대만 하더라도 IBM에서 컴퓨터를 겨우 만들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이 무기를 만드는 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런 분들한테 AI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300만 불씩 지원을 했어요, 당시에. 지금도 300만 불은 엄청난 돈인데 당시 60년대 300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고 이거를 다 해결했느냐? 당연히 못했죠. 못했으니까 이 70년대에 AI 윈터가 생긴다 이거죠. 왜? AI를 하는 사람이 약속한 일들을 딜리버리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에 1990년대 미국서 공부한 이 9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또 AI가 또 바람이 일어나서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엑스퍼트 시스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일었었죠. 근데 그때 AI를 공부하신 분들이 2000년대 이 한국에 들어와서 AI를 공부를 했느냐, AI를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어요 그때. 왜냐 AI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별로.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퍼즐 로직 이런 거, 퍼즐 로직으로 돌아가는 세탁기 뭐 이런 거 예선 좀 많이 했었죠. 그런 정도로 AI가 이 걸세를 받던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AI가 빛을 발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이지만 알파고 이후에. 근데 2012년에 거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미지 넷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서 이 이미지를 보고 얘가 뭐 고양이다 개다락을 가리는 그런 이 올림픽을 스탠포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있는 힌튼 교수 팀이 기존에 있는 그런 그 전에 있었던 에러율을 10%나 이렇게 개선을 한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AI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AI는 모라박 역설이라는 유명한 게 있는데 인간에게 쉬운 것이 AI에게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는 인간에게 뭐 어려운 게 AI에게 쉽겠죠. 근데 인간에게 쉬운 게 상식인 거고 상식이라는 거는 AI한테 주입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학습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이따가 제가 하나 여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상식의 저주라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상식 수준의 지식들이 AI는 모두 배워야 가능해요. 그게 이 부분을 학습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변화하는 상식도 변하는데 상식이 변하는 인간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가는데
AI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에 의한 학습 문제. 이 데이터는 현상을 반영할 뿐이죠. 데이터 자체는 과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지식은 원인과 결과를 추론을 해요. 그런데 AI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방법은 이러저러한 그런 현상이 있으니 이거다라고 결론을 우리가 이 정답을 만들어 주면 그거를 학습해서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게 뭐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대한 이 결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준 답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디시전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I가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딱 파악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수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아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추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